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왔을 때는 자이르네, 그다음에 수성 3이고요. 네, 그린코어 뭐 이렇게 그쪽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네네.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자 오늘 또 왔습니다. 범호 사거리. 타지분들이 잘 모르시는 만촌 3동 위주의 이야기를 했다면 네. 지금은 대구에서 가장 핫한 범어 네거리, 그 중에서도 범어 W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모든 분들이, 대구 분들이시면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는 범어 W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범어 네거리야 끝.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있나요? 싶을 정도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구에서 뭐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입지, 그러니까 가장 비싼 땅값을 가지고 있는 범어 네거리고요. 쉽게 말해 서울의 강남 사거리 같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의 호재가 더 있다면 요번에 명칭이 바뀐 4호선이 예전에 엑스포선이었죠. 수성구청역에서 범어 네거리를 거치고 MBC 사거리를 거치고 동대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호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범어 W 맞은편에 있는 두산 이브 제니스가 대형 평형대 위주로 단지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진짜의 대구의 1등 단지와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는 더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휘파람님은 범호 W로 이사 안 오세요? 가고 싶은데 조건이 안 되죠. 저희 같은 적폐들은. 아니, 딱 와보니까 좋아. 뭐 네, 여기서 이미 뭐. 무슨 뭔 말을 더 해요 여기서. 끝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W 나 끝이야. 나 W야. 제니스가 54층. 근데 그 W가 59층까지 올라가는 아마 대구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강부동산 범어점 정 대표님과 죽전 네거리 금강부동산 죽전점 차 소장님과 이렇게 우리가 임장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좀 긴장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여쭤보세요. 범어 W 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막상 가니까 매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 부동산 볼 때랑 또 다른 느낌이야. 뭐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주택 취득자의 요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게 2014년 말부터 네네, 조합원을 맞습니다.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2015년 이제 2차 그 조합원 모집할 때까지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입주하는 그 순간까지 그 지역주택 조합원 그 자격을 유지를 하셔야지만 네네. 이제 입주권을 이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건데 이제 그 조건이 2014년 10월 13일부터 그리고 2015년 4월 13일까지 네, 요 6개월 동안 대구에 네. 그리고 또는 대구 인근 지역인 경북에 경북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이 갖추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이시면서 무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 전용 84 이하의 주택을 1주택만 소유하신 분들이 그 조합원 우리 같은 조건이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 사이에 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라도 뭐 하나를 했을 거라서 하나만 하면 다행이니까. 그렇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원 조건에 이제 부합하시는 분들이 사실 찾기가 어려우시죠. 중요한 건 이제 8월 1일부로 네. 이제 이 입주권 자체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거래가 지금 이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잔금하고 입주할 네네네네. 때까지 이제 그 미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조합원 승계를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고 보통 입주권이라고 얘기하기도 네네네, 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래될 입주권들은 이미 다 거래가 완료되는 네네. 상태고 지금 거래가 가능한 게 이제 분양권을 이제 네, 일반 분양권, 네, 일반 분양했던 이제 잔여 물량들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권들은 지금 거래가 되는데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호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 차원에서 10억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15억인데 사실은 뭐 전세 감안해서 전세를 운 좋게 한 뭐 4억이나 5억대에 맞춘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손에 한 6, 7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거래가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문의는 많고 관심은 굉장히 많이 보이시긴 하시는데 이제 현금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네, 문의만 하셨다가 깜짝 놀라시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에 2019년 5월 달인가? 그때 일단 일반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가가 7억 3천에 확정비 2천 정도였나? 네, 맞습니다. 1,700이었나 해서 한 2,116만 원. 7억 5천 정도? 그때만 해도 우와 분양가가 높다는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15년도니까 네. 범어 SK뷰가 그때 한 6억 선에서 네, 고점을 맞습니다. 찍었을 때라 네.
했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승자가 아니신가. 네, 매매가가 아무리 대구가 장이 안 좋더라도 지금 15억씩 하니까 네.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했어도 그냥 끝나지 근데 않았을까. 일반 분양 세대가 300세대밖에 안 되고 그때 평당 분양가 자체가 뭐 일반 분양 2,116만 원 정도 했고요. 조합원은 토탈하면 2,316만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맞아요. 사실상 황금알을 잡는 게임이기 때문에 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희 뭐 부동산도 범어역에 딱 있고 죽전에 딱 있는 것처럼 참 잡았다면 로또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래요. 그때는 누구나 다 일반 분양권에 다 청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소개 얘기를 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손님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력이 다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금 때가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드신 분이 생길 수 있다. 알게 뭐 소가리 하시는 분이 있다. 네, 표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이후로 대구장이 좋아지고 있긴 하나, 근데 전세자금 잘 아시다시피 전세자금을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력으로 뭐 물론 분양가에 뭐 7억 정도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3억이면 커요. 그렇죠.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또가 되신 분들은 또 힘든 이제 고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있죠. 팔기는 싫고. 네네, 그렇죠. 이제 잡았는데 놓치기는 싫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놓긴 해야 되겠지만 아쉽고 아, 이러는 네. 상황. 이 집안에 이제 돈 많으신 분들한테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했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러면 누구나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제 쉽게 내놓으려고 이제 마음을 못 먹으시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 보기 위해서 이제 가격 띄우기 네네. 위해서 이제 미끼로 던져 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긴 한데 일단 네이버 부동산 들어간 매물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막상 문의를 하면 호가를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아니 뭐 중개 좀 하려면 다시 집어넣고 하려면 집어넣고. 이거 막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뭐 저도 사실 아주 50층 최고층 물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광고도 안 했지만 되려 저보고 가격을 제시하라. 아, 1등이니까. 그래서 저는 네가 말해봐라. 예. 그래서 저는 대구 전 지역을 하다 보니 뭐 대구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다 하는데 그냥 받아만 드립니다. 광고도 못 하겠고 도대체 제가 무슨 뭐 경매에 가서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시할 이게 수 있는 거니까. 42평은 지금 18억도 콜이 바로 들어온다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정작. 네. 정작. 이게 W가 아무래도 지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을 위해서 그런 사업장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쉬운 게 좀 대형 평대가 네. 50평대, 60평대가 그쵸.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하지만 그거를 커버할 정도의 모든 면이 입지적으로는 좋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엑스코선이 또 들어오긴 하니까 예. 그래서 더 이제 좋아지게 대구 하니까 4호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편의상 엑스코선으로. 이게 굉장히 오늘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범어내거리하고 죽전내거리하고 양상이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그 우리가 말하는 범어 W가 죽전내거리 빌리브 스카이의 양상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범어 W에 대형 평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받쳐주는 게 두산 위브더 네, 제니스고 맞습니다. 그리고 죽전내거리도 빌리브 스카이를 받쳐주는 게 이제 월드마크예요. 그렇죠. 보면 이제 주차 대수도 비슷하고 굉장히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흐름도 비슷해요. 범어 W의 흐름이 작년 빌리브 스카이의 흐름이에요. 정말 비슷하고 근데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은 이제 좀 그 물건이 바뀔 만큼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나면은 호황기는 올 거지만 이제 하나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이 빌리브스카이 축전 내거리 쪽은 일반 다 민간 분양. 네네 맞아요. 이제 범어 W는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거래 안 해보신 공인중개사들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해봤지만 청산식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도가 없지 않아 큽니다. 청산식이라는 게 언제 올지는 최소 1년은 넘어야 되는 거고. 차소연님 말씀처럼 진짜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네, 그래요. 빌리브 스카이랑. 네네. 빌리브 스카이가 이제 2년차가 돌아오니까 네. 저는 궁금한 게 내년 그게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물건들이 나올까요?
이게 지금 물건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아니더라, 파랗게. 자, 요것도 비슷한 거예요. 범어 W도 누구나 좋은 물건인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나오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뭐 그렇죠. 아까 우리 정지훈 소장님 무릎 꿇어야 되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물건들. 정지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합원 승계는 이제 8월 시점에 이제 구청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원 것들 뭐 거래될 수 있는 거는 거래됐지만 빌리브스카이도 똑같은 게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길게는 1월까지 입주를 보통은 요즘 입주장이 최소 6개월이에요. 길면 1년이에요. 장이 안 맞아요, 좋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저희가 물건을 받아보면 못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양상을 얘기 드리자면 작년에는 더 고행이었습니다. 왜냐면 대출이 다주택자도 모두가 제한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좋아졌어요. 그게 다른 점인데 어쨌든 빌리브스카이도 그 시장을 지나고 나니 물건은 안 나온다고 제가 보고 있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W가 이제 그 왜 보면 아파텔이 있잖아요. 그치. 저한테 문의를 네. 그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네. 아파텔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W의 아파텔이 그 보통 이제 아파텔 같은 경우는 아파텔 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W 같은 경우는 같이 있더라고요. 네. 42평, 뭐 34평, 그 다음에 24평 이렇게 소형 아파트를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요층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솔직히 이거 살까요? 싼데요? 네. 뭐 이런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대답 드리기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적 매력이 있지는 않겠나. 네. 뭐 이 정도 선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대답을 못 드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에 비하면 사실 대구 시장에서는 그 오피스텔이 사실 힘을 못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P가 뭐 예를 들어서 뭐 W 예를 들면 아파트 동이 뭐 최소 뭐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었다라면 아파텔 같은 경우는 현재도 뭐 무피 예, 마피도 물건들 많았으니까, 많이 있고요. 예전에. 예. 그리고 뭐 많이 형성돼 봐야 뭐 2천, 3천 정도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W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동이거든요. 네. 5개 동 중에서 우리 여기 104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 다 그 오피스텔들이 이쪽 같이 라인들. 네, 예, 예, 120, 배치가 128. 되어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까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뭐 1인 거주자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결혼 전에 이제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선호를 하시는 곳들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수 라인이 그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동의 구분 없이 바로바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네네. 그냥 아파트 거주를 위해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다.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이하다. 보통 아파텔동이 따로 있는데 이 입지 좋은 곳에 아파텔이 같이 아파트와 같이 라인에 같이 네, 있으니까 이건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네. 아파텔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그렇죠. 아파텔 반대로는 반대로는 또 또 아닐 수도 그게 있는 건데 아파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좀 또 그럴 안 수, 좋을 수 있고. 예. 범어 W랑 상대적으로 이제 대구 분들이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대구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범어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좀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가 좋다고 말씀을 딱히 못 드리는데 힐스테이트 범어는 범어대로 특징이 이제 경식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범어 사동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군적인 부분에 좋은 거고 W는 뭐 입지적으로 이미 뭐 범어 네거리 요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이미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했을 때 저는 뭐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누가 뭐 더 비싸다, 누가 더 싸다 이게 아니라 소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에 중심을 두는지에 따라서 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성구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이제 수성구 집값이 이렇게 뜨기 시작했는 거는 딴 거보다 경신 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여러 네, 나오면서 14년도. 네, 그때부터 이제 수성구 집가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대구에 이제 집값을 가장 받쳐줬던 게 이 범어동 지역인데 네. 이 범어동 지역 중에서도 학군으로 치자면 이 경동초등학교가 대구 일등. 그 집값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바로 옆에 있는 빌리브 범어 같은 범어. 경우에도 대구에서 최초로 그 30평대 아파트 중에서 10억을 찍었던 아파트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신
뭐 새로 이제 들어오신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버머라든지 뭐 SK뷰라든지 범프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다 이제 10억을 넘기기 시작했던 호가가 10억을 넘기기 시작했던 이제 그 아파트의 시작이 경동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동초등학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동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이 인근에서 이제 그래도 그 이름 좋은 뭐 오성중학교, 그다음에 뭐 동도중학교, 그다음에 또 경신중학교, 네, 또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뭐 대구여고, 경신고, 그다음 경북고, 뭐 능인고, 정화고, 그다음에 뭐 오성고, 대륜고 이런 식으로 학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동초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힐스테이트 그 버머를 선호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경신중고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학군 생각하신다라면 힐스테이트 버머를 모든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실 건데 그거 이외에 이제 그 버머 W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초등학교는 버머 초등학교 배정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머초 배정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군을 배정받게 되면 이제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비슷한 지역으로 형성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확률상 여기 네네. 조금 떨어져 있는 뭐 동도초. 동도초나 그다음에 동천초 학생들이랑 같이 학군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학군 쪽에서는 이제 힐스테이트 버머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입지나 뭐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이제 버머 W가 조금 더 판단하시기 좋지 않나. 네. 번외로 버머 롯데캐슬이랑 버머 SK뷰가 연식이 09년식으로 똑같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가격대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네, 비슷하게 어깨를 또 네, 똑같이 네. 맞춰놔요. 이게 어떤 양상이냐면 버머 W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본인이 수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거에 따라서 딱 갈려요. 가격이 비슷한데 조금 더 교통이 편의를 하고 아직 뭐 초등학교를 생각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유치, 유아 요렇게 키우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그러면 버머 W나 힐범을 못 갈 때 이제 선택지가 버머 SK뷰나 버머 롯데 이렇게 빠지는 거죠. 최근에는 또 위쪽으로 버머역 북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지금 많이 신축이 짓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신축 그러니까 지금 빠질 수 없는 거. 그렇죠. 버머자이 버머자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버머자이. 네. 이제 버머자이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계약 조건 변경이 있으면서 이제 3월 달부터 지금 한 6세대 나왔습니다. 이제 조직 분양 팀도 7월 말자로 다 빠졌습니다. 남은 거는 뭐 3층, 2층. 여기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야식골이 있잖아요. 네네네. 야식골 쪽으로 먼저 빠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분양가는 9억이에요. 이쪽 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쪽이 먼저 빠지고 오른쪽 여기가 지금 2종 일반, 1종 일반 요런 이제 일반 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높아봤자 3층 이렇다 보니까 야식골공원 조망을 먼저 선택을 하는 상황이고 그때 모델하우스를 가니까 거의 영구 조망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연구 조망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측편에는 이게 계약 조건이 5%로 바뀌면서 5%가 아니고 5천만 5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5천만 원 바뀌고 만약에 이제 9억짜리를 분양을 받으시면은 이제 9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납입하시고 발코니 10% 납입하시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이렇게 드리는데 대구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전국에서 다 아셔야 되는 맞아요. 게 DSR 포함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뭔가를 하실 때 자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분양한 게 동구에 많았어요. 우리 맞아요. 21년 아시잖아요. 무덤이었잖아요. 남은 거 막 패대기 칠 때 그때도 신용 끌어갖고 해줬어요. 건설사에서. 근데 그 다음을 모르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전매를 할 때는 그 상태 그대로 못 갖고 옵니다. 건설사에서는 10%를 다 받아야 전매를 시켜줍니다. 그럼 최초 분양자와 전매자의 조건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 입장에서도 1,000만 원 계약금 걸었다가 내 돈 5천만 원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네. 거기다 만약에 마피가 5천이다. 내 돈을 1억을 만들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수성구의 투자자나 수요층들은 뭐 그 정도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동구는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물건을 받아보면 동구뿐만이 아니고 뭐 서구도 그렇고 뭐 평리동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 이제 외곽까지는 아니지만은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는 곳들에서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 이게 반드시 DSR이 포함된다는 걸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버머자이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버머자이 같은 경우와
또 한편으로 또 비교 아닌 비교가 이게 뭐 분양가가 알랄 같은 경우 9억이 좀 넘잖아요. 확정비가 그렇죠. 3억 3,600, 4천 정도 하는데 그러면 뭐 9억 5천, 6천 뭐 가격이 뭐 10억대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또 비교를 하는 게 또 실거주자들 대구 분들 입장에서는 자이르네 그렇죠. 만자르랑 같이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그거 이거- 맨날 삽니다 요새 만촌 자이르네. 그러니까요. 네. 자이르네랑 같이 비교를 하는데 네네.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여기도 그렇죠. 자이르네도 2억을 할인했기 때문에 할인 분양 네. 들어가면서 네. 그럼 가격대가 비슷하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학군을 생각한다면 자이르네 쪽이 맞긴 하지만 지금 얘는 지금 당장 뭐 잔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거고. 후분양이라서 지금 바로 네네. 입주가 가능하신 네네. 내용이죠. 잔금이 내년 1월인가요? 요거는 완성품을 지금 파는 건데 제가 이제 만촌 자이르네는 거진 제가 매일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서구, 동구, 북구 한 5, 6억대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10억 이하로 진입할 수 있는 만삼, 범사, 범이, 범삼 다 포함할게요. 수성구에 신축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년에도 우리 대구에도 공급량이 많지만 공급량이 많아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깨고 있다 한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 없으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이제 뭐 특히 77 사이즈 뭐 저층 같은 경우는 제 지인분들만 해도 아시는 분들만 해도 네네. 많이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격대가 1층 같은 경우는 7억 3천이었으니까 가격적 매력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요거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촌 자이른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계약금은 1,000만 원 하면은 이제 동호실 지정이 네네, 가능하고요. 동호실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30일 이내에 8억이면 8천에 1,000을 제외한 7천.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계약을 하신다. 자,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8월 초입니다. 8월 3일. 네, 오늘 8월 3일입니다. 8월 3일로 하시면은 잔금 90%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유예를 시켜줍니다. 언제든지 2월 잔금을 말까지. 하시면 입주가 가능하고 현재는 84A 완판이고요. 네네, 맞아요. 제가 매일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77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106동 몇 호실 정도 남았는 정도. 77은 84A의 축소판. 이게 포베이고 그리고 약 3천만 원 상당의 옵션이 공짜로 들어가는데 이걸 밖에서 저희가 분양 상품으로 해서 옵션을 넣으시면은 5천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상당한 이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 그 분양이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요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 3월 달부터 이런 궤도에 진입을 했어요.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는 1월 31일에 출시가 되면서 건설사들도 1월 달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가 3월 달부터 범어자이도 3월에 슈팅이 나왔고요. 만촌 자이르네도 3월 말부터 슈팅이 나왔는데 만촌 자이르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기분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양자들을 할인 분양을 소급 적용시켜주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84A가 무지막지하게 진짜 빠른 속도로 팔렸는데 이건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입주자들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대구 시내 어디 다 따져가지고 10억 잡으면 맞아요. 저는 범프 뭐 얘기 안 합니다. 확정 수익 2억은 가져가시지 않나. 네, 삼성 그린코아 에듀파크가 지금 19년식이잖아요. 제가 지금 기본 12억, 13억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이르네 때문에. 정고점이 14억 뭐 예. 1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12억, 13억은 같이 힐범하고 달려줘야 되는데 힐범은 지금 14억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이르네 영향이 크죠. 근데 자이르네가 다 들어와 버리면은 또 4년 차이가 나요. 삼정하고. 그러면 수성 32구역이 하기 전까지는 대장이 될 것이고 32구역 또한 한들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제 동호수 신청 들어갔지만 분양가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건설원가나 이제 자재부담, 인건비 때문에 힘든 상황이 지금 오고 있죠. 수성 3위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형 평대가 좀 많아서 일단은 그렇죠. 지켜보고 있고 자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위치다. 이미 뭐 입지가 뭐 얘는 뭐 네. 이것도 뭐 학군입니다. 한국보다도. 대련 뭐 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자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자르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고 범어자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6년 2월 입주죠. 그러니까 입주 시기가 26년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상품으로는 괜찮은 뭐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또 수요가 갈리겠네요. 네, 그렇죠. 네. 투자자와 실거주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